지금 이게 보세요. 이게 지금 현재 비리 들어가 있어요. 비리라는 건 법령이거든요. 법령이면 보면 여러분들이 법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 이민성이 여러분에게 비자를 주고 싶어도 이민성에서 줄 수 있는 비자가 없으면 비자를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액션을 취하려면 액션을 취할 수 있는 힘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근데 이 빌 자체가 그 힘을 주겠죠. 그러니까 이 빌을 줘서 누가 해요? 그럼 홈오페에서 이 빌을 가져가겠죠. 그럼 홈오페에서는 그런 권리를 행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스트렝스는 뭐예요? 그러니까 스폰서와 노미네이션 이 두 가지가 고용 스폰이죠. 그 스트렝스 뭐냐? 힘들게 한다는 게 되겠죠. 심사를 좀 강화시켰다는 거예요. 그 강화를 시켜서 얻을 수 있는 목적이 있죠. 무엇을 얻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반대로 얘기한다면 이전에는 고용주들이 스폰서십이나 노미네이션이 넣기가 편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는 이 비리 통과가 되면은 어렵게 하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어렵게 되면 어떻게 어려워지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법안 제정이 이제 여러 가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갑자기 작년 말 12월 달에 이렇게 이민석이 얘기했죠. 지금 선거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반이민 여론이 좀 많이 좀 바뀌고 집도 없고 하우싱 크라이시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호주에서는 뭐냐면 첫 번째는 도시에 있는 사람을 시골로 이동하고 도시로 몰리는 학생도 줄이고 그 학생 비자가 최고 피해를 많이 받았죠. 자, 그다음 꺼내는 카드가 바로 고용 수본입니다. 근데 그 법안 처음에 리뷰 페이퍼에서 나왔던 내용은 고용주 스폰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어떤 내용이었냐면 임시 비자 홀더 또는 우리가 이민자들죠. 이민자 워커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내용이지 그 비자를 안 주겠다는 내용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약간 느낌이 비자를 안 주겠다는 느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내용은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실제 이 법안이 적용되면은 고용주들이 스폰을 줄 수 있는 자격이 엄청나게 강화한다는 뜻은 결과적으로 비자 지원자 입장에서는 그런 고용주가 점점 사라지잖아요. 그럼 당연히 비자가 어려워지는 거겠죠. 특히 코어 스킬 리스트가 발표가 되면은 확실하게 나옵니다. 지금 코어 스킬 리스트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8단계까지 있는데 6단계 끝났잖아요. 근데 7대 내부는 끝났어요. 이미 그 리스트가 나왔고 그걸 이미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정부의 승인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코어 스킬 리스트가 중요한데 스킬 인 디맨드 빌 또 중요합니다. 왜냐면 동시에 이게 두 개가 같이 시행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스킬 인 디맨드 빌이 이게 통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같이 코어 스킬 리스트가 발표가 같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게 목적이 이제 호주 내 기술 부족의 해결이 아니죠. 왜냐하면 기술 부족이 해결이 아니고 사실은 지금 비자가 저임금 또는 저숙련공 이 직업군의 이 비자가 있기 때문에 그쪽보다는 지금 현재 이민성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현재 노동시장의 변화가 클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AI 발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지금 하이 스킬 직업군이 부족하고 로우 스킬 레벨의 직업군이 조금 많이 직업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변화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기술 이민자에 대한 소득 기준을 강화하는 뜻은 소득 기준을 했지만 실제로는 하이 스킬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고용주 후원자 명부의 투명성 제공하면 고용주들이 스폰 비자를 주기 어렵게 만드는데 이게 좀 재밌는 게 어떤 거냐면은 홈페이지에다가 올리는 겁니다. 이 고용주가 고용주의 디테일을 올립니다. 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면 지원자들도 자기 고용주가 스폰서십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역으로 이용될 수 있는데 아니 이 사람들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고용주 스폰을 주면서도 호주 사람을 잘라? 이상하게 되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약간 조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노동시장 테스트 규정 강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외국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이 노동시장 테스트 강화 레이버 마켓 테스팅인데 이거는 호주 사람을 고용하라는 뜻이에요. 정말 호주 사람을 고용을 하려고 했는데 안 돼서 스폰 주는 게 원래 이 법안의 취지인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누구를 이미 비자를 줄 사람을 정해놓고 그냥 광고를 올리고 광고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때 비자를 넣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거 넌센스한 시스템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호주 사람을 구하려고 노력을 한 걸 증명하고 그런 다음에 넘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대부분 실제로 알지만 이 광고하고 비자 주고 하는 스텝이 실제로 뭐 인터뷰도 보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민성은 뭐냐면 고용주 후원이 투명한지에 대해서 심사를 강화한답니다. 그러면 그 행정 비용이 들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노동시장 테스트 했는데 만약에 이민성에서 실제로 인터뷰를 하는지 고용을 하려고 했는지를 테스팅했을 때 통과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노미가 거절되겠죠. 자, 그래서 이 법안의 주요 이제 쟁점 사항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이게 그냥 간단합니다. 이거 임금이 이꼴 고숙련 공고를 볼 수 있습니다. 기준은 13만 5천 불이에요. 근데 이것도 매년 오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이걸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그럼 13만 5천 불만 받으면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안 됩니다. 그 이민성은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트레이드 레벨에서 그 고임금 승용공 스트림으로 못 가도록 막아놨어요. 스킬 레벨로. 약간 좀 이상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13만 5천을 받아도 반드시 필요한 직업군이어도 스트림 1로 못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대부분 지원하는 직업군들은 이 코어 스킬 리스트는 말은 코어죠. 근데 심사가 엄청 강화되는 직업군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저희 회원 중에 13만 5천 불을 받는 분이 거의 없거든요. 13만 5천 불은 거의 없어요. 진짜로 없어요. 그 IT 전공자 아니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우리 지금 한국 마켓 같은 경우는 14만 5천 불을 받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받으면 좋습니다. 그런 분들은 거의 프리패스 느낌입니다. 신청하자마자 바로 비자 줄 수 있어요. 그럼 다른 말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그 고임금 스트림은요. 빨리 비자를 준다면 나머지 코어 스킬 스트림 있잖아요. 비자를 심사를 엄청 늦게 한다는 뜻이에요. 엄청 늦게. 예. 두 번째는 또 뭐냐면 그런 지금 코어 스킬 리스트 스트림 같은 경우는 이민성이 또 감독을 합니다. 감화도 합니다. 그러니까 감시를 해야 되니까. 그럼 이민성에서 또 이제 사람이 더 필요하죠. 그 일일이 다 체크해야 되고, 그러면 이게 심사가 늦어지고, 뭐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행정적인 부담이 많이 증가가 되겠죠. 그리고 뭐 거절되면 또 재심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이게 이 재심이 이제 엄청난 문제 생기는데, 이미 이민성은 이걸 예측해서 뭐 하나 만들었죠. 여러분, 제가 또 다음 달에 또 발표를 하겠지만 AAT에서 ART로 넘어갑니다. 다음 달부터. 예. 그 ART가 뭐냐면 재심 기간이에요. 근데 재심 기간의 목적이 뭐냐면 좀 더 정확한 재심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실제 목적은 속도를 빠르게입니다. 속도를 빠르게. 왜냐면 여러분들이 거절당해도 재심 걸어서 오래 체류하고 있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AAT 현재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하니까 추가로 판사를 더 고용해가지고 ART로 넘어가서 상당히 빠른 심사를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결과적으로 이제 비자가 거절되면 빨리 나가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고용주 후원자 명부라는 건 뭐냐면 이제 고용주죠. 고용주 회사가 이게 온라인에 오픈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논란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고용주들이 고용주 스폰을 꺼려합니다. 아니 자기는 좋은 마음에 시작했는데 자기가 그게 업데이트 돼 있고 막 그런 거 보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왜냐면 그리고 이민성에서 자주 연락이 오면 어떨 것 같아. 여러분들 지금 이제 주정부 스폰 비자 190-491 할 때 이민성에서 연락 오잖아요. 이민성하고 주정부에서 연락 옵니다. 지금 현재 어디 계세요? 지금 뭐 하고 있으세요? 뭐 그런 거 자료 제출하세요.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민성에서 자꾸 고용주한테 연락이 오고 하면은 고용주가 좋아하지 않겠죠. 예,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자 접수하는 자격 요건이 임금이라는 것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고용주가 제대로 이 비자를 넣기 위해서 해야 할 그런 일들이 좀 많아지고, 세 번째는 계속 감시를 한다고 하니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고용주 스폰을 하고 싶어도 대부분의 회사가 미안하다, 나는 할 수 없다 라고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모르고 하다가 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럼 안 하는 경우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앞으로 제가 생각하는 이민 전망은 어떠냐면 기술 이민이 이제 그 이민자가 고소득 기술자로 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뭐 이민생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데,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 트레이드 레벨에서 직업학교를 다니시잖아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가 제일 좋냐면 한국이나 자기 본국에서 하이 스킬, 그러니까 바첼러 학위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호주에서 공부해서 뭐 가는 것보다는 실제로는 자기 나라에서 공부를 하고 경력을 쌓고 영어를 맞추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학 후 이민보다는, 유학 후 이민, 여러분들 호주 와서 대학교 다니면 너무 돈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유학 후 이민은 조금 내려막으로 가고, 그다음에 해외에서 경력자 위주로 많이 데려올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근데 경력자들의 문제점이 영어가 안 되겠죠.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시행했을 때 또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잘하는 나라 있잖아요. 영어 잘하는 나라에서 조금 유리할 것 같아요. 이것도 기술 이민도 영어권 국가가 좀 유리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민자 보호 강화죠. 이미 지금 비자 홀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민자 보호 강화가 고용주에게 어떤 문제를 생기냐면, 사파리 비자 홀더들을 취업하기를 원치 않는 경우도 있어요. 왜? 이민성에 감독이 나올 테니까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잡으세요. 사파리를 홀더들이 고용주를 점핑할 수 있잖아요. 6개월 후에. 6개월 후가 아니고 고용 그만두고 나서 6개월 안에. 근데 그때는 괜찮아. 근데 노민을 넣으려고 할 때 그때 안 해주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하나의 문제점일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민자 보호 강화라는 명목이 있지만, 근데 그것이 도리어 고용주들이 그 사파리 비자 홀더를 취업시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저임금이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말은 저임금 기술 이민이지만 사실은 뭐 그냥 코어 스킬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근데 실제로 트레이드 레벨입니다. 트레이드 레벨. 대부분 우리가 뭐 테이블 다니든 사설 기술학교를 다니든 대부분 우리가 여기에 포함이 되긴 하는데, 소득 기준이 지금 이제 73,150불이죠. 이걸 미니멈으로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뭐냐면, 그 임금이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그 기준을 73,150불인데 73,150불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이해하기는 73,150불만 주면 된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73,150불 어떤 직업군은 그게 너무 낮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여러분이 일하는 동네, 지역에 그 직업군이 받고 있는 임금을 이상을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73,150 이상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8만 불, 9만 불, 10만 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가 처음에는 이 부분을 모르고 73,150 괜찮은데 해주가다가 중간에 연봉이 계속 올라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경우 힘들어하겠죠. 예. 따라서 그 어떤 특정 직업에 대해서 막 이렇게 노동시장의 접근성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에센셜 스트림이라고 있는데, 그 에센셜 스트림인데 그게 약간 의료나 뭐 여러 개 반드시 필수적인 직업군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민성이 심사를 조금 약하게 할 거고, 그리고 아까 제가 그 고소득 직업군이잖아요. 13만 5천 불 이상. 그쪽도 심사를 약하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코어 스킬 리스트가 발표가 되잖아요. 곧 될 것 같은데, 그 안에 있는 직업군에서 만약 빠지면 이제 안 되죠. 완전히 안 되는 거고, 있어도 그게 안전한 게 아닙니다. 여전히 심사는 강화되는데, 그 코어 스킬 리스트도 있고 그 직업군도 존재해도 여러분이 비자가 노미가 거절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는 아까 제가 실업률이 지금 4%에서 6%갈 때 일어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주의가 필요해요. 그 내용은 사실 법령에는 없는데 그게 법령 안에 해설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 7월 1일 날 그게 업로드 됐거든요. 그 노미네이션 심사하는 기준에 대해서 업로드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 안에 어떤 특정 산업군이나 뭐 실업률이 높아졌을 때 뭐 대응하는 법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곧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스킬 인 디맨드가 비자가 인제 발표가 되잖아요. 거의 뭐 법령까지 나왔으니까 곧 시행되겠죠. 그럼 TSS 비자는 사라지는 거고, 그다음에 사라지진 않죠. 그대로 존재합니다. 법은 그대로 존재하죠. 단지 접수를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럼 스킬 인 디맨드로 여러분이 가실 때 저렇게 고용주가 너무 준비할 게 많아요. 부담이 엄청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공부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분석하고, 좀 이제 고용주가 만약에 이런 두 가지가 있겠죠. 그럼 기존에 만약에 고용주가 이민성이 규정에 안 맞는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그 회사를 폐업시키고 새로운 회사를 가 해서 뭐 스폰을 줄 수도 있겠죠. 근데 새로운 회사들도 문제는 뭐냐면 이민성이 원하는 기준이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연봉을 맞춰주기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민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자죠. 지원자 같은 경우는 그 직업군 선택이 좀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한국에서 학위가 바첼러 학위가 있는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 자기 바첼러 학위를 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 볼 필요 있습니다. 왜냐면 그게 훨씬 더 요번에 바뀌는 스킬 인 디맨드에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 찾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13만 5천 불 연봉을 주실 수 있는 고용주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상당히 이득이 되겠죠. 자, 제가 여기 뭐 어떤 법령에 24번, 25번, 26번, 27번에 이게 그걸 따온 건데, 이 법령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이 이게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 변경안은 이게 140GB, 140GBA의 변경안은 이 스케줄이 언제 되냐면 노미네이션을 만들 때나 또는 그다음에 이 조항이 시행된 날이나 그다음으로 노미네이션을 접수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왜냐면 이 법령 자체가 노미네이션을 강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법령이 시행되고 또는 그다음에 넣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해법이 나오죠. 지금은 이제 노미네이션만 걸어두면 됩니다. 노미네이션만 걸어둬도 여러분이 TSS 이전 스트림으로 적용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 내는 여전히 코어 스킬 직업군에 들어가 있는데 난 안전해. 전혀 아닙니다. 아닐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제 생각에는 호주 정부는 조금 있으면은 내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좀 더 강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캐나다처럼요. 캐나다가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조언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용주 지금 점수제를 열심히, 지금 뭐 제가 내일 점수제에 대해서 좀 더 세미나하겠지만, 점수제만 믿고 기다리지 마시고 플랜 B로 스폰서 비자도 걸어 두시는 것이 여러분의 비자 옵션에는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만약 스킬 인 디맨드가, 제 생각에는 법령이 통과가 9월 말쯤이나 10월 때 될 것 같아요. 그럼 시행은 뭐 제 생각에는 11월 초가 되지 않을까, 뭐 또는 12월 말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에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요즘에 또 노미도 심사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